직업환경의학회 부회장 강동묵입니다. 먼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안전보건 포럼을 하고 여기에 이제 지정 토론을 부탁을 받고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꼭 필요한 이런 포럼이구나. 그래서 지지와 격려의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토론이라면 뭔가 학식과 경륜이 있고 거기서 정말 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이야기를 뭘 할까 이런 이제 걱정의 마음이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순서를 보니까 제일 마지막이라서 이게 남들이 이야기를 다 하고 통상적으로 이 시간 되면 이제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해도 되겠다는 안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을 받으면 앞에는 쭉 설명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뒤에부터는 이하 동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이하 동문입니다. 이 주제 자체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안전공단이 갖고 있는 역할 자체가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포스트 코로나에서 드러난 산업보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걱정했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까지 앞에 발제나 아니면 이제 토론을 해주셨던 분이 조금 객관화시키고 응당 직업건강산업보건이라면 이러해야 된다는 당위였다면 저는 좀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작년 초에 코로나가 탁 터졌을 때 다 아마 국민들 대부분도 걱정이 많았고, 그 다음에 산업보건을 하는 우리들도 사실은 국민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노동자의 건강을 어떤 차원에서 지켜야 되고 직업인으로서 우리는 작업 환경이나 아니면 노동자 건강의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방역 지침이 어떻게 나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가 일하는 직업환경의학과의 차원 속에서의 고민은 건강검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폐활량 검사를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도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비난하거나 자기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대미문의 사건이었고 그래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떠할 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잘 뒤돌아 볼 때 이제 비슷한 사건이 터질 때 우리는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발제문에 좀 더 입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물론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만 핵심을 요약해 보면 노동자 보호 제도 자체가 노동자 건강이나 작업 환경을 보호하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경색적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작업환경 측정 제도와 건강검진이 노동자 건강보호에서 두 가지 핵심 축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굉장히 경색적이고 사태가 바뀌어 나가고 상황이 바뀔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사실은 이 제도가 형성되어 있던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예전에 특수검진 1998년 정도였죠. 2008년 정도였죠. 특수검진 제도 부실 때문에 특수검진 기관들이 전부 다 정지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제도의 표준화 이런 게 없다는 형태 속에서 굉장히 표준화가 많이 돼 왔었고, 작업환경 측정 제도도 마찬가지의 길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장점을 가지게 되는 반면에 다른 측면 속에서의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이렇게 전 세계적인 집단 감염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인자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인자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은 철저하게 배제가 되어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평균 지향적 제도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상 주고 못하는 사람은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평균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5인 이하 노동자들이라든지 비정규직, 비정형 노동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요. 그것은 두 가지의 좋은 점도 있지만 두 가지의 같은 문제점을 가집니다. 그 말하자면 잘하는 사람이 장점을 가져와서 이렇게 그 보편화시키는 이런 못하는 부분들도 갖고 있고요. 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회가 흘러갈 것인가가 거의 이 대부분 이제 합의하는 것은 K자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산업보건의 형태 속에서도 K자 형태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네트워킹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컨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SK 하이닉스의 안전보건팀이 했던 것은 굉장히 현재의 방역 당국의 형태를 뛰어넘는 형태의 수준들을 보여줘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전파가 안 됐던 거죠. 그렇다면 아까 이상길 실장께서 이야기하셨던 허브 개념들을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브가 아까 말씀하셨던 플랫폼 노동자끼리 허브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를 하기 위한 허브들을 확장시켜서 잘하고 있는 선제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빨리 허브로 들어오고 전파되는 네트워킹의 강화, 그래서 집단지성이 실시간적으로 반영되는 이런 형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제도 개선 방향 중에 한 개는 역동적인 노동자 보호 제도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이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그 속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잘 알게 됐던 것이 역학조사입니다. 근데 이 역학조사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접촉망들을 파악을 하고 앱을 활용하고 GIS 매핑을 하고 뭐 이런 굉장히 다이나믹한 역학조사에 대해서 이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게 되었다는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의 영역 속에서 다이나믹한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의 기법들을 이제는 일하는 모든 사람, 아까 그 이야기했던 지금의 산업안전보건 또는 노동자성, 근로자성에 국한되지 않는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의 형태로 가면서 직장과 직업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런 형태 속에서, 그렇다면 일 중심으로, 그래서 아까 법학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조금 거기에 한계를 더 이제 물론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소득 위주의 보호제도, 소득 기반의 보호제도로 가야 된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은 그 직장이나 일이나 뭐 이런 형태로 묶기는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소득 기반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본소득 제도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서 많이 나오는데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물론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만 앞으로 갈 방향들은 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역동적 노동자 보호 제도에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K 방역에서 드러났던 국민 의식에서 유럽 쪽에서 집단적 유교적 권위주의적 수에 대한 수능이 아니라 사회 그 공동체에 대한 민주적 적응의 측면 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고, 그것을 우리 노동자 보호의 측면 속에서 이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야기를 다 드린 것 같은데요.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오늘 이야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러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첫째 돼야 된다. 그걸 깔고서 두 번째는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이 기술 발전을, 특히나 기술 발전의 혜택을 보고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은 이미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소외되고 있는 측면 속에서 기술 발전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